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8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지난번 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통신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사실 그 흥미진진한 주제인데, 사후통신. 영어로 할 때 after death communication 그러거든요. after death communication. 그래서 줄여서 ADC라는 표현도 합니다. 한자가 너무 휘날리네요. 이제 망자의 영혼과 이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과의 이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이번에 이 BTN을 통해서 한국에 처음으로 이런 언론으로 처음으로 소개하는 가 되고 또 첫 강의입니다. 국내 최초 강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 들어보시면 결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라는 걸 아마 알고서 놀라실 거예요. 자, 이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지적이 있어요. 뭔가 아니, 야, 그 사후 세계가 정말 존재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영혼으로 존재한다 치자. 그럼 왜 죽은 다음에 안 나타나는 이거예요. 나타나서 좀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나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왜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시냐. 내가 얼마나 지금 어머니를 갈고 하는데. 그러니까 뒤에 죽음 다 끝이다 말이야.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전혀 완전히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영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소위 저승과 이승, 그러니까 영혼들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영들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여기처럼 육신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안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사후 통신을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이건 뭔가 하니 어떤 사람이 사망한 가족이나 친구의 영혼에 의해서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접촉되었을 때, 자, 처음에 직접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발적. 이렇게 이 접촉되었을 때 생기는 영적 체험. 다시 합니다. 사망한 가족이나 친구의 영혼들에 의해서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접촉되었을 때 생기는 영적인 체험. 여기서 직접적인 건 왜 직접적이라고 그러느냐? 뭔가 아니 영매라든가 최면사 같은 거 이런 중간에 이 제3자 개입하지 않고 영과 직접 이렇게 교류했기 때문에 직접적이라고 그랬고, 자발적이라는 거는요, 뭔가 아니 이 사후 통신에서는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니? 망자의 혼이에요, 혼. 그래서 그 망자의 혼이 주도권을 갖고 내가 언제 어디서 이 지상에 있는 내 친지와 지인과 교통할 건가, 그걸 그쪽에서 정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자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방적인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먼저 막 접촉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접촉되는 게 아니에요. 저쪽 마음에 저쪽 마음. 이거를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요, 이 사후통신이라는 말, 이 말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한데, 빌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입니다. 빌 구겐하임. 뭐죠? 하임.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든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 거니? Hello from Heaven. 얘기를 하면 천국으로부터의 소식 이런 거겠죠. 이런 문고판 책이에요. 이렇게 학술적인 책은 아닌데 워낙 이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쪽을 연구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연구자도 아니에요. 본인 경험을 해가지고 그냥 이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 책만 가지고 이제 이 책이 두껍고 너무 이해가 많아서 다 줄이고 간단한 예만 고르고 설명해주고 해서 제가 사자와의 통신이란 그런 책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어 책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제 책만 봐도 거기 다 나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사람 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영적인 문제 하나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미국의 뉴욕에 거기 증권 애널리스트였어요. 증권 매니아 그러니까. 돈만 아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사람이었죠. 종교는 이런 거 관심 없었고, 그다음에 뭐 영적인 거 다 회의론. 난 모른다 아니면 관심 없다. 돈 뭐 그거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거.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부인이 TV를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TV에 큐브라 로스 박사가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자. 해서 같이 보게 됐대요. 근데 보니까 로스 박사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 돈을 좀 도네이션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보답으로 로스 박사가 하는 무슨 세미나 같은데 이제 초청권이 왔어요. 그날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눈 오거나 비 많이 오면 안 가요. 예?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가는데 이제 안 가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했더니 로스 박사가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봤더니 비서가 있었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서가 못 나온 거예요. 로스 박사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로스 박사가 벌써 딱 알아챈 거예요. 그냥 로스 박사는 아니 도인이거든요. 이가 딱 얘기 듣고 이 비리라는 사람이 이쪽 계통 우리가 같은 과 사람이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말 그냥 오시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직접 강연을 듣고 큰 감명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이제 좀 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수년 뒤에 이제 계속 공부하다 수년 뒤에 내면으로부터 책을 쓰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책을 쓰게 되는데 참 이 사람은 이제 일반 사람 아니에요. 일반 학자가 아닌데도 참 용의주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1988년부터 이 책은 사실은 부인하고 주디 구겐하임하고 같이 쓴 겁니다. 나중에 이혼하더라고요. 왜 이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1988년부터 체험담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곳은 무슨 이런 죽음과 관계되는 단체를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고 또 신문이나 지역 신문이나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좋은 사례들을 좀 보내달라. 이래서 2,000여 명을 면담을 했다고 하고 3,300개의 사례를 모집을 했대요. 대단하죠. 이게 저희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이 사례들이 도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미국 인구의 20%인 5천만 명이 사후 통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라는 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겠다. 한국은 20% 몇 명입니까? 5천만에 250만인가요? 저건 이런 우리나라도 수백만이 사후 통신을 했다. 그리고 저도 이 공부해보고 봤더니 저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쭉 물어봤더니 주위에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 구겐하임이 이 사후 통신을 영혼들이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통하는 방법을 12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걸 한번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임재함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임재함 느끼기. 이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 네.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구나, 있구나. 근데 누가 영혼이 나타나면 금방 이게 누구 영혼인지 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문이 다 있잖아요. 인간들은 지문이 다 다르죠. 그래 비슷한 것 같아도. 마찬가지로 영에게도 어떤 에너지 진동 패턴, 독특한, 그러니까 그 영혼에만 고유한 독특한 에너지 패턴이 있다. 그걸 영문이에요. 영문. 영문이라면 이거 제가 처음 쓰는 거 그러는데 너무 또 흘렸었네. 그런 영문 때문에
딱 나타나면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도 이제 사례가 뭐 20여 개쯤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죠. 어느 호스피스 간호사의 경험담인데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신이 그 계속 돌봐주던 환자가 위급하니까 빨리 병원에 오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이제 옷을 입으려고 옷장 열어놓고 이제 이러는데 옆에서 갑자기 한 영혼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환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별 인사 하러 온 거 아니냐. 근데 약 30초 정도 머무르다가 사라지더래요. 나중에 이제 그 이 병원에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나타났을 그 시간에 이 환자가 운명을 한 거예요. 뭐 이런 거. 또 제가 이거 공부하다 이제 그 또 한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마혜송 선생은 동화 작가로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분의 그 아드님이 마종기라는 분인데 의사인데 또 시인이고 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 미국에서 살다가 부친 임종할 때도 못 보고 뭐 이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벤치에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 이게 꼭 여기만 아니고 이게 다른 예에도 속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걸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후통신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근데 이제 그게 왜 이 사건이 중요한 거 아니? 그렇게 누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들었던 게 다 없어지고 아버지가 나 때문에 오셨구나. 또 아버지는 나랑 항상 같이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있었나 뭐 없었나. 그다음 두 번째 청각적인 사고도 청각. 듣는 거죠, 듣는 거. 영혼의 그 소리를 듣는 건데 여기는 뭐 진짜 목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고 혹은 머리나 마음 안에서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진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머리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내면적으로 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데 대부분 뭐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고맙다 그런 그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항상 이제 죽은 아들 그 공동묘지 무덤에 꽃을 갖다 놓고 이제 그 기도하고 가고 이제 그게 일상이 됐었던 모예요. 근데 오늘은 꽃을 안 갖고 갔네. 그래서 하소시 뭐 그냥 지나가자 해서 그냥 무덤을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내면적으로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무덤에 있지 않아. 그리고 나는 먼저 세상 떠나신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있어. 이렇게 그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청각적인 사후통신. 여기 재미있는 얘기 나왔죠. 나는 무덤에 있지 않아. 자, 복습해볼까? 이 얘기 어디 나왔습니까? 제가 기억은 첫 번째가 두 번째 강의에 그 1000개의 바람이 돼요. 거기 나오죠? 나는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무덤 그거 다 제가 무덤 얘기 나오면 또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이제 무덤 쓸 필요 없다. 계속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2대 이상 못 가거든요. 나중에는 우리 손자가 우리 무덤 케어 안 합니다. 무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례 두 번째가 있구나. 이건 국군 포로 최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는 이 탈북자 방송을 자주 보거든요. 이 북한을 이해할 때 더 이상 좋은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거기 이제 탈북하신 국군 포로인데 이분이 이제 6.25 때 포로가 돼서 올라가셔서 금방 고향에 간 줄 알았대요. 근데 끝까지 이제 못 가고 30여 년을 살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북에는 그게 아편밭이 많다네요. 아편 해가지고 막 팔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래서 저거 먹고 내가 죽겠다. 그러고 이제 다 이러고 마지막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술을 이제 먹고 이제 아편 먹고 죽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최씨 부르더래요. 깜짝 놀아봤더니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이제 자살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와서 잘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그 청각적인 사후통신이겠다. 자, 세 번째 촉각. 뭐 금방 아시겠죠? 촉각, 느낌, 접촉. 망자와 육체적인 접촉을 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경우.
여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볍게 탁 치는 경우도 있고 영혼이 진짜 치는 거예요. 아니면 부드럽게 만지기도 하고 혹은 다정하게 키스를 하기도 하고 아까 어깨 감싸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마정 귀신 얘기했죠. 어깨 감싸기도 하고 또 크게 안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어떤 부인이 남편을 잃고 1년 뒤에 이제 묘지에 가서 또 웁니다. 뭐 계속 울었겠죠. 근데 이제 그날은 묘지 앞에 가서 운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왜? 아이는 3명이나 되고 그걸 자기가 다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어떡하냐 좋으냐고 해서 그 묘에 이럴 때 또 묘지가 또 있어야겠네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막 울고 있는데 옆에 남편이 서 있는 거 왼쪽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팔로 등을 감싸기도 하고 또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잡으면서 위로하는 약 5초 정도 했대요. 5초 정도. 그러고 사라졌다는데 그거 잠깐이었지만 많은 위로를 받고 이분은 다시 생활을 돌아와서 강인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도 잘 키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단 5초 체험에 남편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극적인 경우인데 여기 꼭 이제 그 촉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 다큐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9.11 2011년 그 테러 사건 때 그 살아남은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타워가 2개 있었잖아요. 살아난 사람이 이쪽 두 번째 타 남쪽인지 북쪽인지 모르겠는데 그 비행기가 80대 층에로 쳐박고 들어왔거든요. 여기 이제 한번 박혔고 땅 쳐박고 들어왔는데 뭐 정신이 없죠. 근데 갑자기 머리 안에서 You gonna be okay, you gonna be fine인가 브라이언 그러더래요. 넌 괜찮아, 브라이언. 그 사람 이름이 브라이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 듣고 뭐 정신이 없죠. 살아나겠다 해서 이제 복도로 나가서 있었는데 계단이 3개가 있었대요. 뭐 ABC라고 그러죠. 자기는 A 계단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어깨를 탁 치더래요. 그러면서 이 C 계단 쪽을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ABC 계단 가운데서 A, B는 모두 다 붕괴됐어요. 이 C 계단만 살아남았던 거예요. 얼마나 극적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건 뭐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한 얘기인가 안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왜 그 사람 또 왜 사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뭐 까름하죠.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업보. 근데 왜 그 사람은 업보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아주 극적인 경우도 있었다. 자, 네 번째 후각적인 뭐 냄새겠어, 냄새. 그 망자와 관련된 향기를 맡는 것으로 맡는 그런 체험인데 상대적으로 좀 흔합니다. 느끼는 향기에는 뭐 향수도 있고 로션, 뭐 꽃 특정한 음식이나 음료, 뭐 하고 씨가 냄새 이런 것들. 이게 뭔가니 어디 갑자기 가 있는데 그 특정한 장소가 특정한 향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근데 그 주변 어딜 봐도 그 향기가 나올 만한 근원은 없어요. 여건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죠. 사례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어머니가 죽고 2주가 지난 다음에 계속 슬픈데 이제 침대에서 또 엄마 생각이 나서 흐느끼는 거. 다 우리가 그렇죠. 이제 어머니하고 친했던 분들은 어머니 가신 다음에 시시때때로 울어요. 그냥 또 보고 싶어서 하늘 쳐다보고 또 그러다가 슬프면 막 울고 막 이래요. 근데 갑자기 풋 사과 향이 나더라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이상 지속이 됐는데, 근데 주위에는 풋 사과 향이 날 수 있는 그런 근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 왜 이게 났냐고 난 생각을 해보니까 생전에 엄마가 이 향을 가진 공기청정원을 썼기 때문에 그 향을 냄새나게 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인데 어떤 딸의 얘기예요. 아버지 기일에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같이 참석했던 사람과 승강기를 탔는데 갑자기 애플파이 냄새에 파이프 담배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승강기 안에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아버지는 평소에 담배를 안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런 향이 날까? 집에 와서 모친한테 물어보니까 또 비밀 얘기해 주는 거야. 사실은 아버지가 몇십 년 전에 사과파이 냄새가 나는 담배 핀 적이, 시가를 핀 적이 있었다. 이렇게 실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냄새가 날 때 본인만 맡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도 같이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요원 같은 경우는 아마 길에 이제 딸이나 뭐 가족들이 와서 자기를 기억해 주니까 그에 감사함과 더불어서 나는 I'm okay, 잘 있다. 그거를 알리려고 아마 나타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각적인 사후통신인데 시각적인 시각적 1입니다. 1. 이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망자의 모습, 망자가 나타나는데 부분적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냥 그냥 환한 빛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그 빛 가운데 무슨 밝게 빛나는 얼굴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반신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나타나더라도 투명하게 보여서 뒤가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견고하게 나타나서 불투명해요. 그래서 뒤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자, 연구 많이 했죠. 별걸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여러 경우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청각이나 촉각 체험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나타나서 말을 걸거나 만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같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자기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20살짜리 아들인데 죽고 난 다음에 1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침실에 환한 빛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이 아들이 얼굴이 나타나는데 환하게 웃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아들아 나도 거기 가고 싶다.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이랬더니 아들이 아직 엄마 올 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갔지만은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슬픔이 훨씬 경감되고 삶에 대한 의욕을 다시 갖게 됩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그 장례식 참석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마치 임신 중이라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옷장 오른편에 그 시아버지의 몸 전체 선 라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장례식에 안 온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큰 사랑의 기운도 같이 느끼게 된다. 이 시아버지하고 아마 이런 경우는요. 생전에 시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 좋았던 경우예요. 사이 나쁘면 절대 이런 일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다. 근데 여섯 번째는 그 같은 시각적인 건데 전체적으로 몸 전체 영혼이 전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보셨습니까? 영혼이 나타나는데 치자. 그러면 그 해당 영혼은 한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그 영혼이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모습, 몇 살 때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보통 얘기는 나이에 관계없이 가장 좋은 때의 모습, 30, 40대 이럴 때 가장 좋은 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병이 있었으면 이제 생전에 병이 있었다면 그 병도 다 치유된 상태고 만약 시각 장애자였다면 이것도 다 없어져요. 영혼 상태가 되면은 이제 다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평온함을 발산하고 치유의 힘도 역시 보여줍니다. 전 이 예는 뭐 딱 들고 싶은 예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번역했던 그 큐발로스 박사 그 사후생 그 책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그 어떤 흑인 환자인데 다시 한번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전형적인 이 전체로서 나타나는 시각적인 그 통신을 말합니다. 이 로스 박사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스 박사가 너무 힘들어서 호스피스 하는 게 힘들어서 시카고 그 병원을 떠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원록하고 채플린하고 이제 같이 서 있었는데
앞에 누가 서 있는데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로스 박사가 저기 뭐지 누구지 했더니 몇 달 전에 죽은 자기 환자인 거야, 환자. 그래서 로스 박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예? 이 로스 박사는 스위스 사람이고 의사고 그 스위스에다 의사하면 바늘 하나 들어갈 데 없는 그런 아주 철저한 이성의 소유자인데 그 흑인 환자가 오더니 박사님 맞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죽은 사람인데 드릴 말씀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 2분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방에 같이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만져도 보고. 아까 만질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한데 로스 박사가 얘기했으니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가 그런 거였었어요. 박사님 힘드신 거 아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좋은 케어를 받았기 때문에 박사님한테 제발 떠나지 말고 계속 머물러 주십시오. 그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중간에 있습니다.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고맙다 그러고 인사하고 쉿 사라져 버려요. 정말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전체로서 나타난 시각 그게 있다. 자, 7번째. 이런 거 아마 그 여러분들이 어떤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 나중에도 좀 나옵니다만 사람이 임종할 때 그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영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냥 나타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안 해. 그냥 이런 거에 자고 있는데 앞에 삼촌이 나타나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야 삼촌이 근데 새벽에 우리 집에 왜 왔어? 이래봤더니 그 시간에 삼촌이 죽은 거 이런 거죠. 7번째 비전. 이거는 뭐 별로 흔한 경우는 아닌데 영혼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고 외부의 동영상처럼 보이는 경우 혹은 이 내면의 어떤 심상, 이미지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은 지상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차원, 영적인 어떤 차원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게 나타나서 저도 이거를 체험했던 사람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하나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말기 질환 아이를 돌보는 심리 상담가였는데 이 사람이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돌봐줬던 환자 죽은 수지 13살짜리 아이인데 걔가 이 내면의 영상으로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뭐라 그런 거니 선생님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누비 이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퀼트 뭐 그런 그러니까 얘가 맨날 가면서 자면서 덮고 자거나 하고 만삭거리는 이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누비 이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화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전화했겠죠. 모르지만 뭐 하라니까 해봐야지. 그랬더니 그 모친 얘기가 사실은 너무 누비 이불 때문에 힘들어했다. 왜냐? 수지가 죽을 때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묻어서 줬어야 되는데 수지의 분신이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자기는 그걸 하나 자꾸 자기 딸을 생각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맞죠? 그 맞는 거죠. 전혀 잘못한 거 아니죠. 그러면서도 수지 줬어야 되는데 뭐 같이 묻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힘들어서 울고 있었는데 그러죠. 소식이 오니까 너무나 기쁘다. 수지도 이해를 했구나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이 비전에서 나왔다는 좋은 예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그다음에 제일 이 흔한 건데 중간지대. 영어는 뭐 트와일라이트 쪽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게 뭔가니 선잠 혹은 선몽 상태에서 영혼을 만나는 이거말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 중에 가장 흔한 거. 가장 보통 뭐 무슨 뭐 죽은 어머니 만났다 그럴 때 보통 새벽녘에 잠깐 이렇게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가는데 그냥 잠깐 만나는 거. 이게 바로 중간 지대에서 사후통신 제일 많죠. 이때 뭐 그때 우리 머리에 두뇌파가 알파파가 생기면서 긴장이 풀리고 안정되고 집중 상태가 될 때.
그래서 그때 그 상태에서 망자의 임재, 손길, 냄새, 뭐 모습 다 동시에 다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례를 들어보죠. 7개월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큰 슬픔에 젖어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1년간은 내가 정말 사랑했던 좋아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다 깨다 밤에는 잠 못 자고 그러다 잠 못 자면 낮에 또 낮잠 자고 뭐 이런 거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새벽녘에 선잠 상태가 이렇게 돼가지고 잠깐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나와가지고 슬퍼 말아라. 나는 여기서 행복해. 그런데 부탁하건대 나를 좀 지상에 돌아오라고 하지 좀 말아라. 이곳에 할 일이 있어. 나 좀 가게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재미난 게 있어서 제가 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깨봤더니 방구석에서 아버지가 상반신으로 환하게 나타나가지고 웃더라는 거죠. 그러면 대박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 죽음에 대한 슬픔 다 수용하고 슬픔도 벗어나고 이제 다시 그 본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사례를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들이 나타나서 보통 종종 Let me go.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가게 좀 내버려둬. 이 얘기를 해. 왜냐? 가족이 너무 슬퍼하잖아요. 그럼 고인이 새로운 세계를 못 가. 맨날 아버지 그냥 아이고 뭐야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생각도 에너지거든요. 그게 이제 발산이 되겠죠. 그게 이제 아버지를 막 붙잡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제 임종할 때 옆에서 아버지 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왜 어딜 가세요? 막 이러면 그게 못 나간대. 이게 혼이 못 나간대. 그냥 하도 그냥 그 영역을 막 잡아당겨가지고. 정말 슬프면은 그때는 울지 말고 뒤에 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울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못 가게 잡는 거를 누가 이제 비유로 들었는데 이게 구겐하임의 비유인데 재미있어요. 광주에 있는 친구가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서 미국의 좋은 대학에 그 대학원 장학금까지 받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광주에 있는 식구들이 전화가 가지고 야 가지 말아라. 나 너 미국에 보낼 수 없다. 고향으로 와라. 이러면 되겠네 이거예요. 본인은 지금 빨리 미국 좋은 대학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비유하는데 재밌죠? 이런 비유? 네. 재밌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면 상태 9번. 이리 또 가야겠네요.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요. 9번 수면 상태. 이것도 같이 중간지대와 비슷하게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자, 수면 상태에서 그 망자들을 만나는데 그냥 보통 꿈하고 망자와 만나는 꿈은 다르다. 보통 꿈은 보통 내용이 뒤죽박죽이고 온갖 이상한 상징 많이 나오고 또 앞뒤도 안 맞고 이래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잊어버려요. 그러나 요즘 말 찐 사후통신, 찐입니다. 찐 말이죠. 진짜 그 영혼과 만나는 사후통신에서는 그 꿈은 잊어보지 않아요. 아주 생생하고 왜? 고인하고 직접 대면하는 느낌이 있었고 또 구성도 잘 돼 있고 앞뒤가 맞고 색감도 화려하고 풍부하고 생생해요. 이건 뭔가 하니 고인이 지상에 있는 사람의 꿈 속에 정말 틈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자는 사람의 뇌파하고 이 사람 뇌파하고 이것만 에너지 맞으면 바로 교통돼요. 별건 아닙니다. 그거. 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제 어떤 여대생이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데 타계한 할아버지가 나타났대 꿈에. 그러면서 그때 할아버지 향수와 담배 냄새가 쫙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빨리 창문 닫으라고 막 조용하더래요.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두 창문을 닫았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바로 밑에 방 그 여학생이 막 비명을 지르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어떤 남자가 자기 방 창문을 열려고 그러다 안 되니까 밑에 방으로 와서 그 학생을 덮친 거예요. 이런 경우. 그래서 그 뒤로 이 학생은 항상 우리 할아버지가 나랑 같이 있구나. 아마 수호령일 거예요. 수호령.
그걸 알게 되고 훨씬 이제 그 생활이 저기 느긋해졌죠. 예. 그래서 이건 여기 제가 예고한 대로 우리 이 프로그램에 PD의 저 수면 때의 그 사후통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공개도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김 PD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체험이래요. 근데 아마 할머니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꿈을 꾸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그 집에 욕실에 들어가서 저기 어디 위를 저기 가리키더래요. 거기 이제 뭐 통이 있고 저기 찬장 같은 게 있고 있겠죠. 거기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깨갖고 저 뭐야 그래 가봤더니 거기 돈 있더라는 거야. 돈 있었대 거기.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왔더니 아버지 비자금, 아버지 비밀 몰래 감춰놓은 돈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응? 그래서 그거 잘 썼대요. 근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 내가 발견했으니까 반반 나눕시다 뭐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아버지하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도 아마 할머니가 이 손자가 너무 귀여우니까 한번 마지막에 선물로 주시고 간 것 같아요. 아주 재미난 사람입니다. 아주. 이게 재밌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외 이탈. 이 아웃 오브 바디 익스피리언스 이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혼이 이제 몸 밖으로 나갔을 때 느꼈던 그때 다른 영혼과 만날 때 얘기인데 이 근사 체험자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했고 또 상대적으로 그 별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이 이것도 참 이거 갈수록 태산인데 전화로 하는 전화로 하는 사후통신이 있다는 거예요. 참나 이게 아니 뭐 이런 거예요. 자다가 이제 전화를 돌리고 받았더니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안녕 뭐 헬로 뭐 이러는 거 하이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건 또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그 전화를 받더라도 그게 무슨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강하고 깨끗하게 들리는 게 아니고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조금 좀 작게 들린대요.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친이 사망한 다음에 3개월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들이 걸었더니 이제 교환원이 나오잖아요. 누굴 찾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시오 하고 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근데 갑자기 자기 아빠가 나와가지고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이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아버지가 여기에 나와 왜? 그게 놀라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장거리 전화 같았지만은 그러나 잡음은 없었고 소리도 깨끗하게 들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교환원이 들어와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좀 얘기하고 전화가 끊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뭐냐 해서 다시 한번 전화해봤더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런 영적인 일, 뭐 영혼, 뭐 사후생 이래다 회의적이었는데 이 사건을 겪고 회의를 완전히 회의론적인 버려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좀 고쳐주려고 아빠가 잠깐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소개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빠가 죽었어요. 2주 뒤에 전화를 받은 건데 어떤 상황이 어떤 거 아니 마침 그때 이제 그 집 주위를 해가지고 길 넓히기 공사를 하는 바람에 전화가 다 끊겼습니다. 그 집안 전화가 안 돼요. 집안 전화 3대가 있었는데 전화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갑자기 부엌에 있는 거 하나가 울리더래요. 세상에. 그 2번은 안 나오고 3번째 부친이 나와가지고 힐다야 나 사랑해. 그래서 폴란드 말로 아마 폴란드 사람이 뭐예요.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했는데 소리가 작아지다가 사라지고. 예? 선이 연결 안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믿어요 말아요 이거. 참. 이제 12번째. 이건 이제 그 물질적인 현상, 물질적. 지인이 죽은 다음에 뭐 전구가 꺼지고 켜지고 라디오가 갑자기 커지고 뭐 전축 TV가 저절로 꺼졌다 켜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여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부친이 죽은 다음에 이 자식이 아버지 사후생이 존재하는지 알려주세요. 했더니 전등이 갑자기 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한 거죠. 아빠 여기 계시면 그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불이 다시 들어오고 이런 현상으로 해서 이제 아빠가 항상 그 같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어떤 부인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편이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몰라 그냥. 그렇잖아요. 남편이 다 했는데 영수증을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 남편 방에 들어가서 이런 걸 다 맡겨놓고 나보고 어떡하래 혼자 하면 어떡해 막 부르짖었대. 그랬더니 갑자기 책상 위에 있는 남편 하드카버 다이어리가 다 절절 열리더래요. 그거 봤더니 그 세금 영수증이 있더래. 믿거나 말거나. 자, 여기까지가 12가지인데 이 이외에도 여기 안 들어가는 그 유형들이 꽤 있습니다. 가령 상징물 같은 건데 나비가 많이 나타나. 나비. 그러니까 고인이 직접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 고인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로서 나비, 무지개, 꽃, 새, 별별 다 나타나요. 이게 저도 좀 겪은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아니고 다른 거 나타났었는데, 그런데 이게 확실히 그건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고인의 기운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러나 고인은 금방 알아요. 첫 번째 사례는요, 나비가 나타나는 경우인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딱 학교 전화 받으니까 회장님이시죠, 조그맣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인인데, 자기 아버지 그 제사를 지내는데 무덤에서 검은 나비가 계속 앉아 있더래요. 제사 지는 내내. 그거 끝나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거 아버지 오신 거 맞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공부하기 전이라서 뭐 그렇겠죠 했는데 전형적인 사후통수입니다. 나비라는 건 이게 저거기 때문에 뭡니까? 그 허물을 벗고 나오는 부활, 재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남편이 아내 생전에 크리스마스 선인장을 샀는데 이 선인장 한 번도 꽃 피운 적이 없었대요. 아내가 죽은 다음에 여행 갔다가 그 생일을 돌아왔는데 그 6월 중순인데 이 크리스마스처럼 그냥 꽃이 활짝 펴 있더래요. 이런 것도 아마 그런 꽃으로서 아내가 얘기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가 좋은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평화롭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 그래요. 공포스러운 체험도 있다. 두세 가지만 얘기를 듣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친구가 충동적으로 자살했어요. 자살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 달 지나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꿈에 황무지에 안개가 휩싸여 있고 고독하고 암울한 곳이에요. 거기에 친구 나타나는데 누더기 티셔츠에다가 반바지만 입고 거지꼴로 하고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단념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왜 그렇게 시리에 빠져있냐 그러니까 영원히 이런 상태로 있으라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자살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은 군데에서 들었기 때문에 자살하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로 가요. 여기 보세요. 영원히 이런 상태.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또 자살해도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불치병 걸려가지고 아프기만 하고 이제 살 날도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살을 택합니다. 근데 그 자살한 영혼이 나타났어요. 근데 굉장히 자기 좋다고 그러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인데 사후에 지옥 같은 거 가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죽은 시아버지가 4개월 뒤에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주위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 있고. 근데 이 불안해가지고 아주 서성거리대. 어떡하지 말이야. 근데 화가 많이 났어. 막 이런 거 말이야.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나 여기 싫어. 근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며느리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부친이 그 살아생전에 나쁜 일을 많이 했대요. 불법 일을 많이 했대요. 뭔지 모르죠. 근데 저 정도 나오면요 살인했거나 그 정도 급이에요. 아까 이제 이렇게 나쁜 곳에 있으면은. 그래서 그 사후에 이런 잘못 지금 잘못하면 그런 나쁜 곳으로 가게 되고
또 그게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 또 오래 있게 되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몇 대까지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지나보시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좀 오래 사신 분들.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지식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기가 쉬워요. 저도 이제 공부해 봤더니 그제서야 이제 그 설명됐던 그런 그 이전 경험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차마 뭐 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아마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고 그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강의는 여기 끝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영혼들의 세계를 이제 직접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 다 이제 지나서 들어가서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같이 보기로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